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김다래입니다. 앞서 노멀 하트를 보셨으면은 저희는 이번에 삼성서울병원 김정 선생님을 모시고 디지즈 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덜트 카디악 디지즈를 저희는 마이오카디움을 두께를 중심으로 해서 4가지 병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간단한 그 환자의 케이스와 영상을 보여드리면 김정선 교수님께서 해당되는 환자의 익스트랙된 하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CMP는 상대적으로 흔한 제네틱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중에 하나로서 마이오사이트가 이제 하이퍼트로피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설명되지 않는 대동맥 협착증이나 고혈압이 없는 좌심실 비유가 있을 때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보통 비대칭적으로 가장 두꺼운 쪽의 월 두께가 15mm 이상일 경우에 에코상으로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septal과 posterior의 월 thickness 레이시오가 1.3 또는 1.5 이상일 때 또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대칭적인 좌심실 비율 자체가 HCMP 패소그노믹한 파인딩은 아니기 때문에 좌심실 비율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같이 임상적으로 보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에코상에서 맨 처음에 심근성 비율을 좌심실 비율을 확인하시게 되시면 좌심실 비율 환자에서 약간 30% 정도 동반되는 좌심실 유출로라고 표현하는 LV 아웃플로 트랙에 옵스트럭션이 있는지를 어세스하게 되고, 좌심실 유출로 중에서 안테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이 좌심실 중벽 쪽으로 끌려가며 생기는 샘 모션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까닭은 이런 월 두께와 또는 LVOT의 옵스트럭션의 유무가 HCMP 환자들의 예후와 관련된 파라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옵스트럭티브 HCMP의 특징적인 에코 소견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꺼운 비유성 마이오카디움이 확인이 되고, 또 이렇게 좌심실 유출로에서 플로우 억셀레이션이 보이면서 레이트 피킹하는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스팅 스테이투스에도 불구하고 42mm 정도로 옵스트럭션이 걸리고 있어서 옵스트럭티브 HCMP의 에코 파인딩의 특징적인 소견이고, 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실 중격이 20mm 이상으로 굉장히 두꺼운 환자이고, 심실 중격의 시스톨릭 페이지에 이렇게 안테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이 중격 쪽으로 딸려가면서 안테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의 모션이 앞으로 당겨지는 모션이 같이 동반되면서 이로 인해서 포스테리어 쪽으로 MR젯이 생기는 특징적인 샘 모션도 옵스트럭티브 HCP 환자에서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심장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55세 남자이고 6개월간 지속되는 DOE를 주소 내원하였습니다. 환자의 과거력을 살펴보면 어머니께서 서든데스한 히스토리가 있고,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일단 심장이 굉장히 큰 걸 아실 수가 있고, 또 심전도에서 보시면 T-웨이브 인버전이 같이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의 8년 전 에코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8년 전 에코를 보시면 이제 septum 쪽으로 17mm 이상의 두꺼운 마이오카디움이 관찰이 되고, 쇼덱시스에서 보시면 베이잘의 septum과 안테리어 월 쪽이 아무래도 인페리어나 포스테리어 월보다 렐러티브하게 더 두꺼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원 당시 에코는 8년 전에 비해 프로미넌트 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septum이 두꺼워져 있고, 포스테리어나 인페리어 월보다 이렇게 septum 쪽이 두꺼운 파인딩이 있지만, 8년 전에 비해서는 월 쪽으로 컨트랙트에 떨어지고 파이브로시스가 동반되는 것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이 환자의 익스트랙된 하트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지금 보시는 심장이 바로 이 초음파를 보신 그 환자분의 심장 쇼덱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뒤쪽,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이제 좀 섹션이 들어가서 좀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레프트 벤트리클, 여기 septum과 라테랄 월이 보이고 있고요. 그 초음파에서 보신 것처럼 이 septum과 특히 이제 엔티리어 월 쪽이 좀 더 많이 두꺼워져서 여기 한 1.5cm는 이제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단면상 지금 여기가 좀 반짝거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희끗희끗한 그러니까 지금 그 심근이 이제 망가지고
그 섬유화로 대치된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쇼덱시스 상태였는데요. 그 롱엑시스로 그 septum 에올틱 밸브 밑에 이제 septum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 보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LA였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마이트랄 밸브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인터벤트리칼 septum 파트, 그다음에 에올틱 밸브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스페시멘 그 초음파상으로는 이제 8년 전에 찍은 거에서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프로미넌트했다가 그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기 바로 전에는 그다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이 스페시멘에서는 지금 아마도 그 후에 이제 고정이 되고 그러면서인지 좀 이 프로미넌트하게 이 에올틱 밸브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블러드 플로우가 지나가는데 문제가 됐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재밌게 봤는데 이 환자의 MRI를 봤을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거랑 비슷하게 딜레이드 인핸스먼트 굉장히 패치하게 MRI에서 관찰이 돼서 실제 병리 소견과도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HCMP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코상에서는 HCMP를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환자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이미 아까 맨 처음 보였던 옵스트럭티브 HCMP로 옵스트럭션 앤 싱코피 증상이 같이 있어서 마이액토미 시행한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숨차서 내원했을 때 이미 보셨을 때는 베이저 septum이 굉장히 마이액토미 시행한 후에 티닝이 와 있는 걸 알 수 있고, 또 LV 시스톨릭 펑션도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엔드 스테이지 HCMP 소견입니다. 쇼덱시스를 아마 우리 김정순 교수님께서 보여주실 텐데 에코에서 쇼덱시스를 보면은 마이액토민 한 그 베이잘 septum 쪽은 이미 이렇게 티닝과 굉장히 에이카이니즈 소견이 같이 확인이 되고 전반적으로 인페리어 월 쪽이나 이런 쪽은 조금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컨트랙티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소견입니다. 선생님, 이 환자 심장은 어떻게 보이는지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지요? 네, 쇼덱시스 레벨을 좀 더 그러니까 에이펙스에 가까운 쪽 먼저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보시면 지금 뭐 LV 월의 두께가 상당히 뭐 전반적으로 다 두꺼워져 있고요. 일부 그 포스티리얼이 조금 여기가 이제 여기도 희끗희끗하게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면서 조금 얇아진 그런 경향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위쪽 베이스에 가까운 쪽으로 올라가면요. 네, 원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지금 라테랄로는 아직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 예전에 그 수술을 받아서 여기 그 서브에올틱 에리어에 마이오맥토미를 받아서 이 부분은 그 수술로 인하여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 머슬을 쳐내면서 얇아진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에올틱 밸브도 그 인공 판막으로 바꿔 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음 케이스 그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두꺼운 마이오카디움이 보이는 질환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서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프로테인이 심장에 침착되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에코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스파클링하고 그래뉼러한 텍스처의 마이오카디움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환에서는 마이오카디움이 두껍지만 그에 비해 ECG 볼티지가 낮은 것이 특징이고, 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LV 롱지튜디널 펑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핏발은 ESRD 환자에게서도 특징적인 이런 아밀로이시스 환자처럼 스파클링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DDX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43세 남자고 3년 전부터 DOA가 있었고 보스핏에 넘네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립니드 쪽으로 로우 볼티지 ECG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 보시면 파라시탈 롱 엑지스 뷰에서 보시면 굉장히 마이오카디움이 두껍고 반짝반짝한 스파클링 패턴의 마이오카디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밸브도 같이 그렇게 좀 두꺼워져 있는데요. 주변으로 미니멀한 페리카디얼 이퓨전도 같이 보입니다.
이 포엑시스 뷰를 포챔버 뷰를 보시면은 롱지튜드 모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굉장히 스파클링한 패턴의 마이오카디움을 관찰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쇼덱시스 뷰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러한 스파클링 패턴의 두꺼운 마이오카디움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선생님 혹시 이 환자의 진짜 심장은 어떻게 보이는지요? 네. 지금 그 환자의 심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쇼덱시스로 시력에 자른 상태여서 이렇고요. 이렇게 하나씩 좀 떼서 보시면 그냥 그 형태상으로 봐서는 좀 전에 보셨던 HCMP 때처럼 굉장히 월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시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이거 만져보시면 그 조금 전에 그 HCMP 때 그 소프트한 질감과는 달리 굉장히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 고무가 이렇게 탱탱한 느낌의 그런 질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밀로이도시스라는 게 그 아밀로이드 물질이 지금 심근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심장에 심근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라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지금 화면상으로는 색깔이 이렇게 좀 갈색으로 보이지만 처음 심장을 떼냈을 때는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서도 간혹 앞서 HCMP 때처럼 약간 일부 조금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그런 파이브로스가 동반되는 그런 것도 보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아밀로이드 환자의 에코의 추가적인 특징적인 소견으로서 롱지튜드의 모션이 떨어져 있고 하지만 에이피칼 쪽으로는 모션이 프리저빙 돼 있어서 저희가 에코의 스트레인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면 이렇게 에이펙스 부분 빨갛게 나오는 체리 온 더 탑 패턴의 특징적인 에코 소견을 보입니다. 또 아까 김정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파이브로시스 같은 패턴이 이 환자 MRI에서도 서브 엔도카디얼 레이어에 디퓨즈한 딜레이드 이넨스먼트가 있어서 역시 패솔로지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소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이오카디움이 핀하게 얇아진 질환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는 대표적인 심장이 커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벤트리컬 월이 얇아지면서 아주 커지는 질환으로서 결국에는 펑셔널 임페어먼트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에코에서도 아주 커진 챔버와 함께 펑션이 떨어진 벤트리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DCMP를 이미지 소견에서 봤을 때 피펄은 이 벤트리클 딜라테이션 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DDX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68세 여환입니다. 한 3년 전부터 DOA가 생겼었고 이제는 소화가 안 되는 증상과 함께 집안에 가까운 집안 아주 가벼운 집안일만 해도 숨이 차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심장이 굉장히 큰 걸 아실 수가 있고 와이드 QRS가 있는 ECG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환자는 내원하여서 이밸루에이션 하면서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 시행했는데 코로나리엔 특별한 리전은 없었고 홀터에서는 NSVT가 다큐멘트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에코를 보시면 앞서 보셨던 환자들과는 달리 챔버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월 두께도 굉장히 앞선 환자들에 비해서 얇아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LV 챔버의 컨피규레이션 자체가 아주 날씬한 오보이드 쉐입이 아니라 좀 펑퍼짐한 스페리칼 쉐입으로 컨피규레이션이 바뀐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의 스피지맨 혹시 어떻게 보이는지요? 네, 지금 옆에 그 정상 심장을 놨는데요. 지금 제가 이 왼편에 잡고 있는 심장이 이 환자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아도 벌써 2배 이상 심장이 커져 있는 상태이고요. 안으로 이제 포챔버 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게 더 좋겠죠? 네, 조금 전 그 초음파에서도 그 레프트 벤트리클 형태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셨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뾰족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인 반면에 이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둥그렇게
에이펙스가 이렇게 오보이드한 형태로 뭉툭하게 돼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 레프트 벤트리클의 그 마이오카디움 월 두께는 보면 지금 한 뭐 1cm 약간 넘거나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 옆에 서정우 선생님께서 정상 심장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도 길쭉한 형태이지만 특히나 그 LV의 모양이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 모양인데 반해서 이 환자는 지금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월은 약 뭐 1cm 정도인데요. DCMP 때 월 두께는 일반적으로 이제 얇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 정상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꺼워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경우가 이제 4챔버였고요. 또 한 케이스가 더 있죠. 네, 한 케이스 더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환자는 쇼드시스 위주로 보여주실 텐데 64세 남자의 케이스고 이 환자도 DOL가 심해져서 내원을 하셨는데 내원하시기 전에 LVB 패턴의 심전도를 보이면서 LV 펑션이 떨어져 있어서 타병원에서 이미 CRT를 넣고 온 상태였습니다. 역시 카디오메갈리가 같이 보이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LV 챔버 사이즈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또 septum 쪽과 전반적으로 인페리어나 레터럴 월 쪽에 월모션이 떨어져 있고 에이펙스도 컨트랙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소견입니다. 이 환자 패톨로지는 어떻게 보이나요, 선생님? 네, 지금 여기 이제 같은 여기 주셨네요. 네, 지금 좌우가 좀 바뀌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편에 있는 게 정상 심장의 그 쇼덱시스 뷰이고요.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게 지금 이 환자의 DCMP 환자의 쇼덱시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월 두께도 상당히 얇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LV의 그 캐비티 내강이 굉장히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심근 안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그 파이브로시스로 심근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다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는 거의 서큘라했다면 여기는 뭐 패치하게 부분 여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월이 상당히 얇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상 심장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질환의 특징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보여드릴 케이스는 아리스모제닉 RV 카디오마이오패티 케이스입니다. 이 질환은 RV 마이오카디움이 정상 세포가 아니라 또는 파이브로 패티 티슈로 인필트레이션이 되면서 RV가 굉장히 커지고 일렉트리컬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면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때문에 이 질환의 이미징 파인딩은 RV에 컨트랙티가 떨어져 있거나 애뉴리즘이 발생하고 RV가 굉장히 커지면서 펑션이 떨어집니다. 이런 심장을 진단할 때 피펄은 RV 딜라테이션 자체는 ARVC에 스페시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하이 인텐시티의 엑서사이즈나 애틀리트도 이렇게 RV 딜라테이션이 있고 또는 올드에이지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감별 진단해야 합니다. 환자는 64세 남자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리커런트 VT로 심부전 증상이 심화돼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20년 전에 그리고 6년 전에 2번이나 VT 어레스트로 리서시테이션 된 과거력이 있고 이후에 ICD를 넣고 팔로우하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예전 심전도를 보시면 여기 V1과 V2 리드에 QRS 마지막에 파지티브 분립처럼 보이는 그런 QRS 패턴이 보이는데 이것은 입실론 웨이브라고 하여 ARVC에서 잘 관찰될 수 있는 특징적인 EKG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에코를 보시면 일견 앞에서 보셨던 환자들과 이미지와는 다르게 LV보다 RV 챔버가 굉장히 눈에 띄게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V 인플로 뷰에서 포커스드 뷰에서 봤을 때도 RV 챔버가 굉장히 커져 있으면서 애뉴러스가 늘어나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코압이 안 되는 것도 2D로 관찰이 되고요. RV 펑션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쇼덱시스를 봤을 때 보통 RV는 LV보단 작은 크기로 관찰되는데 굉장히 얇아지고 커진 RV가 같이 관찰이 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또 이것을 에이픽하이어 뷰로 봤을 때 RV 에이펙스도 말씀드렸던 디스카이네이즈와 에이카이네이즈 소견이 관찰되면서 RV 에이펙스에 애뉴리즘이 있는 소견도 관찰됩니다. 지금 이분의 스피지맨은 어떻게 보이나요? 네, 이 환자분의 심장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DCMP보다도 훨씬 커져 있는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서 보셔도 지금 그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가 내려가는 인터벤트큘라 그루브가 여기입니다. 즉 LV가 이만큼이고요. 지금 커져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은 이게 다 RV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겉에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그 나이든 그 정상 심장에서도 이렇게 팻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가 상당히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꿀럭꿀럭 굉장히 그 쉽게 눌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4챔버 뷰로 잘라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더 지금 이제 돌려진 상태라 이쪽이 레프트 벤트리클이죠. 그리고 여기가 RA 그 다음에 RV가 되는데 예상했던 바대로 지금 RV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또 RA도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잘 불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러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안쪽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런 갈색을 띠는 것이 정상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 트라베큘라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 대부분의 부분들은 하얗거나 노란 빛깔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하얀 부분은 파이브로시스로 대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 부분은 지방 조직으로 대치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RV는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여기 포스티리어 월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LV랑 더 구별이 돼서 보이실 텐데요. 여기 이렇게 갈색으로 된 LV에 반해서 이쪽 부분은 노랗거나 지금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불에 이렇게 비춰 보시면 비춰서 저 바깥에 있는 불빛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LV는 비교적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도 이렇게 그 원래 지금 LV 월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내려와야 될 텐데 여기 지금 팻이 여기도 일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 그다음에 에이펙스에도 일부 팻이 있어서 물론 그 RV가 주된 그 병변이기는 하지만 LV도 자세히 보면은 그 이런 심근이 팻으로 대치된 부분이 미약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특징적인 RV 소견입니다. 사실 ARVC 같은 경우는 RV 몰폴로지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MRI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으로 저희가 이밸류에이션 하고 있는데 다른 환자 MRI이긴 합니다만은 보시면 RV가 굉장히 커져 있는 얇은 RV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군데군데 패치하게 얇아진 RV 월에 딜레이드 인핸스먼트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네 가지 질환에 대한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